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오인주 앵커를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K스탁 라이브 이예수입니다. 매주 금요일 K스탁 라이브는 조금 색다르게 인사드리고 있죠. 더 깊게, 더 딥하게 종목의 본질을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딥담화, 오늘도 든든한 오후장을 책임져 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상무 그리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 해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딱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여전히 든든하십니다. 네네. 10월 10일 날 인사드렸었는데 12월 5일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강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방의 재료는 좀 부재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쫙 오르고 어떤 뉴스가 쫙 나오면은 또 쫙 빠지는 오늘 또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의 주가 희비를 보고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자동차주가 이제는 또 로봇주로 1+1 토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요즘 HL만도의 상승 연속성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 오늘 또 현대차의 급등도 눈에 띄고 있는데 자동차 쪽으로는 관세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로봇 모멘텀은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으니 1+1 이 모멘텀이 아주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어요. 네네. 일단 우리 김장열 상무님은 HL만도 그리고 이권희 대표님은 현대 오토에버를 갖고 오셨는데 궁금하네요. HL만도의 시세가 일단 가장 셉니다. HL만도를 가지고 오신 김장열 상무님의 주장부터 들어볼게요. HL만도가 앞으로 더 잘 갈까요? 네, 일단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으로의 본격 진입, 요거를 빼고 얘기하면 오늘 지금 현재 주가로 다 온 겁니다. 오늘도 11% 급등. 그러니까 오늘 주가 6만 원이면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컨센서스의 상단을 다 온 거야. 그러니까 로봇 액추에이터를 빼고 얘기하면은 다 왔다고. 그러니까 로봇 액추에이터를 믿으면은 이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에요. 좀 이따 현대 오토에버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네. 거기도 아마 어느 정도 한참 5년 동안 박스권에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 현대 오토에버를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일 때 제가 5, 6년 동안 커버를 했었거든요. 그 항상 하나 이게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거지. 근데 새로운 테마가 붙은 게 오늘 주제 얘기하는 로봇이고 뭐 이런 거는 자율주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 HL만도가 사실은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그저까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리포트는 한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지난주부터 주가 상승은 심상치 않긴 했어요. 심상치 않았죠. 네.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이제 어저께, 오늘,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늘 잡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로봇 액추에이터를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그 6만 원까지는 왜 정상하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제품 자체가 그 조향,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이런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넘버가 나와요. 넘버가 나온다는 게 넘버가 나온다는 건 실적이 찍힌다. 탄탄하게 한 25%, 20% 성장하고 그런데 PER은 얼마 전까지 9배, 8배밖에 안 됐어요. 그 커스터머가 누군지 아세요? 커스터머가 당연히 HL만도니까 현대만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현대 기아가 50%였는데 못지않게 중국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테슬라한테도 오더를 좀 받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샤오미도 들어가고 상당히 다양화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도 저평가했는데 저평가는 맨날 저평가죠. 새로운 게 없으니까요. 현대오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리포트가 나온 게 며칠 나온 것이 얘네들이 자동화 제어 시스템 이거 지금 나가는 자동차에서 자동화를 하는데 제어 시스템이 얘네 며칠 조금 있는데 그거보다 100배 큰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에 본격화된다라고 해서 조금 물량 얘네 매출에서는 지금 2% 3%밖에 안 나요. 2%밖에 안 되는 것이 3, 4분기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됐으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밸류에이션을 논하는 게 아니고 성장성을 뒷받침됐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6만 원은 PER 11배, 10배 정도거든요. 그게 목이라고. 근데 새로운 성장이 들어가면은 보통 이게 로봇의 개념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갖고 15배, 20배 되거든요. 아마 감히 20배까지 바라보기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왜냐면 저기 현대 오토에버 자체가 오랫동안 20배에서 힘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오랫동안 10배 이하에서 놀다가 이제 10배를 넘은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결국은 에너지 리포트가 나중에 나와보겠습니다만 아마 10배 중반 정도까지 바라보는 목표 주가가 새롭게 설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럼 TP가 얼마인가요? 그렇게 해서하면 한 9만 원, 9만 원이래. 지금이 이제 지금이 6만 원이니까 한 원이니까? 9만 원, 그렇죠. 9만 원 정도까지 가는 목표 주가가 아마도 제가 목표 주가 아닙니다. 네. 그런 게 나올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 자세한 거는 언제 있냐면은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5일입니다. 다음 주 12월 11일 날 첫 번째로 CEO가 인베스터 데이를 하는데 거기서 이 로봇 액추에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그거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 자체가 리포트가 12월 1일 날 나왔어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네네. 그래서 주수성 올라온 거고 그걸 확인하는 거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뭐 너무 많이 오르면 이익 실현을 그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장이 열리고 목표 주가 얼마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공격하지 마세요. 이게 목표 주가 50%밖에 없을까? 여기 목표 주가 80%만 하면 없는데 현대 오토에버도 괜찮은데 요거는 그론입니다. 12월 11일 날 인베스터데이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또 CEO가 직접 나서는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충분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 HL만도가 여러분 하드웨어 쪽이었다면은 현대 오토웨버는 또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현대차 전신의 이제 시스템 통합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유통하는 쪽 맞죠? 일단 현대 오토웨버에 맞죠. 근데 맞는데 이제 오토웨버가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유통 물량이 좀 많이 없는 주식이에요. 현대차가 31.59%, 모비스가 20.13%, 기아가 16.2% 다 갖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이. 현대차 그룹주들이. 예,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이 7.33% 갖고 있습니다. 오, 꽤 높네요. 예, 그러면 다 합치면 75%고 국민연금이 8.2% 갖고 있어요. 유통 주식 수가 정말 적네요. 유통 주식이 한 15%가 될까? 네.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한테 잠겨 있는 거 하면 한 5, 6%가 돌아다니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호가가 좀 얇죠. 네. 얇은데 제가 그래도 이걸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이게 깐부 해동 이후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10월 30일인데 10월 30일 이후에 급등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다시 지금 우상향을 이제 며칠 전부터 11월 한 28일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현대오토웨버가 그동안은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 좀 하고 뭐 그다음에 현대차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 이제 하고 공장 자동화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여기에 그 GPU 5만 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럼 이제 현대오토웨버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죠. 들어온 게 없으니까.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오토웨버도 같이 이제 이걸 활용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좀 더 키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좀 결국에는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할 때 대화를 누구랑 할 것이냐, 피지컬 AI 관련돼서 그 채널은 아마 뭐 현대오토웨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아까 이제 지분 구조를 왜 말씀드렸냐면 현대차 그룹의 가장 핵심은 또 이제 가버넌스 이슈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인데 그 부분도 결국에는 현대글로비스와 오토웨버를 많이 갖고 있는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쪽 회사들을 더 키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예,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 봤을 때 현대오토웨버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자동차 섹터, 오늘 현대차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가 로봇의 밸류가 붙기 시작했다. 기존의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예,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 하다가 이게 조금 더 확산되는 거죠, 지금. 확장의 개념으로 보면 현대오토웨버 처음에 이제 상승했을 때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는데 여전히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고요. 예, 아마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담고 가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지 않겠나,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오토웨버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 HL 만도가 좋죠. 예,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회사가 되게 탄탄하고 그다음에 눈에 딱 보이는 이제 뭔가 제품이 있는 회사인데다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었죠. 근데 중요한 건 액추에이터는 너무 많이 만들죠. 많은 기업들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현대 모비스도 말씀이시네요. 액추에이터 한다고 얘기하고 네. 있고, 거기에 또 지금 보면 그러면 HL 만도가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어디에 팔 것이냐. 중국과 지금 현대차에 판다고 말씀. 현대차 아니고 테슬라. 예, 죄송해요. 그거는 테슬라. 그거는 이제 액추에이터가 아니라 이제 기존의 자동차 부품이고, 아, 예, 액추에이터를 하는 액추에이터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뭐 로보티지도 액추에이터 하고 있고, 이제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HL 만도가 거기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옵티머스가 지금 테슬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한 3천만 원, 우리나라 돈 한 3천만 원 정도에 보급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3천만 원짜리 액추에이터가 뭐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들어갈 때. 근데 그게 들어가는데 그 하나의 단가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한 대에 몇 개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면 지금 저는 그래서 로봇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만도는 이제 원래 본업을 잘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생겨서 이 정도의 레벨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평가 해소 국면까지만 보면 6만 원이 지금 거의 모가지에 찬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 수 있는 건 액추에이터가 과연 얼마나 실적에 보탬이 될 그렇죠.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계산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또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회사는 자신감이 있어야죠. 자신감 없으면 CEO 그것도 사실이죠, 뭐. 예, 네. CEO가 자신감이 없으면 그분은 잘라야죠. 네. 예, 그거 맞는 거고 이제 기업의 이제 성장 스토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더 보여주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나올 걸로 보지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단계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반영을 좀 빨리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물론 단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20만 원에서 거의 이제 28만 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한 뭐 40% 가까이 올랐죠. 올랐는데 이제 그러면 현대차 그룹 자체가 지금 재평가 받고 있는 거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그런 걸로 보면 오늘은 이제 키 맞추기로 현대차를 올리고 현대오토에버는 약간 좀 누르는 형태가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조정이 나오면 또 다음에 반등 시에는 또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의 두뇌 역할을 하는 회사니까 여전히 이제 지금은 이게 확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 거기에 지금 피지컬 AI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만약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지금 볼선 다이내믹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그 안에 그러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는 누가 프로그래밍 할 거냐. 네. 예, 어떻게 이걸 학습을 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확장해 보면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할 만한 부분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확장성을 보면 조금 더 현대오토에버가 예뻐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력 vs 여기다 확장력을 또 현대오토에버로 이제 장점으로 각각 H1만도는 기술력,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력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각각 꼽아주셨는데 밸류체인 단 관련해서는 사실 현대오토에버보다 HL만도가 일단 지금 보여주셨던 거 뭐 액추에이터 플러스 다른 자동차 부품까지 하면은 지금 밸류체인 단에서는 훨씬 더 좀 유리해 보이거든요. HL만도가. 뭐 유리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양화돼 있죠. 다양화되어 다양화돼 있고 사실은 오토에버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마진이 엄청 높은 마진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는 굉장히 낮죠. 부품이니까 한 5%. 현대오토에버가 마진율이 높다고요? 높죠. 여기는 이제 거의 소프트웨어니까 낮더라도 소프트웨어니까 마진이 높은 편이고 여기는 부품 회사로서 5%니까 부품업체 치고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5%가 말도 안 되죠. 마진이 5%밖에 안 남으니까 원래 그래서 PER이 10배 못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새로운 로봇 액추에이터였는데 로봇 액추에이터가 시작이 여러 회사들이 액추에이터 할 수 있어요. 막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얘네들은 조향 시스템을 하면서 거기서 모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서 이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있을 거다라고 믿는 거고 아까 기대감이 많이 오는 거 맞고요. 그래서 다음 주 11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구체적인 게 떨어지면은 아마 조금 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만약 들어가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이 여러 플레이어가 있는 이유가 시장이 커서 그래요. 원래 커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자동화 제어 시스템인데 그거보다 시장이 아까 얼핏 기한 들어갔지만 100배 크거든요. 가격은 그 자동화 시스템에서 나오는 부품 가격보다 10배 커요.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가 10배 커지고 가격이 10배 커져서 그래서 100배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거기서 여러 커스터머가 붙고 아까 헷갈릴 수 있는 거는 현대모비스하고의 그 어떤 관계에서의 약간 모호하게 보이는 그런 면도 숙제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음 주에 나와서 그거를 적절하게 PT를 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10배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그 생각이고요. 액추에이터 플레이가 많다는 거는 시장이 크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배, 25배에서 항상 헤맸는데 이것이 과연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그 여러 가지 두뇌 역할도 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이미지네이션은 맞는데 그게 언제 그렇게 프로그레스 되느냐, 그게 1년 뒤에 되느냐 3년 뒤에 되면서 계단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PER이 갑자기 이제 30배 같은데 네. 30배 넘었나? 이게 40배 50배로 바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율주행 차가 완전히 자율주행의 플레이가 되면요, 밸류에이션이 30배니까 낮은 거고요. 한 5, 60배 가요. 우리는 지금 아마 현대 오토웨버가 30배 넘었을 거고, 그렇죠. 이게 완벽하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50배를 갈 수 있는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오늘같이 주가가 현대차가 훨씬 더 아웃퍼폼 했을 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현대차 로봇 모멘텀 있는 거 알겠어. 자동차도 이제 관세 이슈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 그러면 되려 사람들은 손이 유통 물량이 적은 현대 오토웨버보다 현대차를 조금 더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대 오토웨버보다는 현대차가 더 예쁘죠. 맞아요. 예, 거래하기 더 편하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그리고 너무 밸류가 좀 말도 안 되게 싸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대차 그룹이 뭐가 해결이, 아까 이제 얼핏 말씀을 좀 드렸지만 가버넌스 이슈가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순환 출처 구조를 끊어야 되는데 끊으려면 현대차, 모비스 둘 다 많이 올라가면 힘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지금 주가 거의 뭐 지금 30만 원 가서 되게 환호하지만 사실은 현대차 지금 그냥 4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인데. 네. 예. 그래서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저는 가버넌스 이슈가 해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틈새 전략으로는 글로비스와 오토웨버가 그 중점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가가 먼저 갈 가능성도 있다. 그건 플러스 알파 요인이겠죠. 네. 예,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그 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뭐 지금 안 알려주겠죠. 네. 이제 안 알려주겠지만 앞으로 시장은 계속 그거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만도는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 현대 오토웨버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각각 강점이 있는 만큼 또 플러스적인 요소가 모멘텀이 많이 붙은 만큼 두 주가의 상승 탄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멋있는데요. 자, 두 번째 딥담화 종목 주제 화면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조정 중, 그렇다면 지금 담아야 할 섹터는 어디가 될까?입니다. 반도체와 원전 중에서 고민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밤사이에 미국 증시에서 또 이제 엔비디아 플러스권, 젠슨왕 CEO의 발언 때문에 반도체와 원전이 반등에 나서주고 있지만 최근 우리 시장 흐름을 보면은 두 섹터의 조정은 분명히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가야 할 섹터는 어디인가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김장을 상무님은 반도체, 이건희 대표님은 원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반도체부터 들어볼게요. 반도체 너무 매력적인 거 이제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락할 때마다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라고 좀 주장을 더 어필을 좀 해주시죠. 하락 잘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인데. 가장 큰 어필이었는데요. 그럼요. 네네. 제가 여기서 많이 우리 방송하면서 제가 하이닉스 엄청 밀었다가 예. 지난번에 100만 원 리포트 나왔을 때 100만 원 리포트 나오는 순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삼성전자 4만 원 나왔을 예. 때. 그리고 삼성전자가 갔나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타 방송에서 21일 날, 10월 21일 날 딱 2주 전에 삼성을 선호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1월 21일에. 네. 그리고 10만 원 근처나 그거 깨질 것 같으면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대로 유지합니다. 그렇게 유지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실적이 더럽게 좋아요. 더럽게 좋다고요? 더럽게 좋다. 정말 좋군요. 어저께 나온 그 뭐 기사에 나오면 어느 증권사의 뭐 리포트 있잖아요. 네, 그 애널리스트 더럽진 리포트. 않은데. 예, 그건 더럽지 않은 거야. 예. 그 정도로 나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파시면 됩니다. 그 따위로 나오면 파시면 돼. 네. 기사에 나온 그 정도로 나오면은 주가는 못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첫째 주에 그 4분기 잠정치 나오는데 삼성 실적이 좋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죠. 왜? 반도체 가격이 매달 30%, 40%, 50%씩 오르고 있거든요. 매달 오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랜드까지. 네. 삼성전자 제가 좋아한다고 2주 전에 바꾼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30만 원을 가거나 40만 원을 갖고 마켓쉐어를 뺏는다 HBM에서 그게 아니에요.
HBM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요. 구글이 뭐 엔비디아를 쫓아가고 해서 어떻게 해도 절대적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앞서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때 그 레버리지,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상승하는 이익의 상승 각도가 삼성의 하이닉스보다 최소한 4분기는 더 뚜렷하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이 1월 첫째 주에 우리 까치 설날하고 나오면은 아마 실적이 발표된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주가가 그래서 생각보다 안 빠지는데 제가 여기 드리는 건 덜 빠졌을 때 사는 게 맞는데 11만 원 되고 나서 저는 별로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대에서는 11만 원. 추천, 11만 원대에서는 비추천. 왜 비추천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도 가죠, 바이오도 가죠. 다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알테오전도 쓸데없이 내려가죠. 살 게 많아요. 예, 환율만 1,495 안 되면은 살 게 많아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도 좋아한다 하지만 그거하고 삼성전자에 그렇다고 자기 주식에 뭐 50% 사라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은 바벨하고 골고루 사야 되는데 오늘 가져온 게 내려갈 때 뭐 사느냐? 예, 원탑은 삼성전자다.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까지라고 기간을 정해주셨으면 11만 원 넘어서도 10만 넘으면 더 안 산다고. 더 안 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다음 주에 왔을 때 10만 넘었을 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구글 관련되어 있는 TPU 이슈 플러스 HBM까지 뭐 이제 콜 테스트 당연하다라는 소식이 나왔어도 11만 원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다른 섹터로의 순환매를 예상해 보면서 여기는 약간 퍼즐 일시정지를 예상하시는 거네요. 아무리 좋아도 더 먹으려고 하는데 더 유리할 쪽 그렇지. 한쪽을 고르려면 주가는 쌀 때 사야 되는 거죠. 하이닉스 아까 자꾸 말씀드렸는데 64만 원에 사면은 여간에서 먹기가 쉽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50만 원 초반 갔을 때 사는 게 맞아요. 삼성보다 하이닉스, 삼성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면 그거 사는 게 맞아요. 그게 일주일 한 달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지금 누가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자동차 3일 전에 샀으면 대박 났겠죠. 3일 전에 안 샀잖아요. 그렇죠? 네. 40만 원 얘기하는 게 자동차가 PBR이 100만 가면 44만 원이에요. 그렇죠. 1배 가는 게 정당한 건데 이게 붙어서 가는 건데 44만 원 간다고 해서 그럼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계속 살까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면 붙는다고. 목표 주가에 대비 0.8 하면은 한 36만 원 정도를 1차로 타겟하고 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기 전에 샀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안 하면 거꾸로 하면은 맨날 방송에 나올 때 그 순간에 사면은 딱 걸리기 쉽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좋은 거는 누가 모릅니까? 좋은 건 사실이지만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워낙 또 순환매 장세이니만큼 어느 정도 가격대에 올라왔을 때는 주식은 쌀 때 사야 최고로 좋은 거다. 맞습니다. 현 시점에선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을 픽해주신 이권희 대표님께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원전은 사실 좋은 거 알겠습니다. 워낙 글로벌 트렌드가 원전이고 전력은 부족하고 밤사이에 또 젠슨 황 CEO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원전주 정말 봐야 된다. 원전이 지금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원전주가 다시 지금 꿈틀대고 있는데 연속성을 보여줄 때는 기존 주도주 안에서도 사실 가장 좀 후발주자거든요. 그렇죠. 이제 조방원 중에 가장 늦게 올랐죠. 네. 늦게 올랐고 이제 또 쉬는 기간도 지금 상당히 길고 2차 상승 나오려고 하다가 꺾였죠. 꺾였는데 일단 제가 원전을 갖고 나온 거는 이제 반도체를 싫어해서 반도체와 대결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반도체가 조정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반도체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상무님이 반도체를 갖고 나오셨고 저는 오랫동안 쉬었던 이제 원전을 갖고 나온 거고 진짜 오래 쉬었어요.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추세는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 이런 종목들 보면. 근데 오늘은 BHI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얘기를 했죠. 원전 관련돼서 먼저. 원전을 앞으로 투자금 들어오면 원전 중심으로 먼저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만큼 원전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게 또 딱 이틀 전이었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젠스랑 CEO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전기가 더 중요하다. 전력이 부족한 게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칩 팔기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제는 아예 원전을 찝어서 원전이 대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원전 관련돼서 다시 훈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가 체코 관련돼서 지금 수주했던 것들에 대한 물량도 이제 조만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받을 건들이 많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엑스에너지라든지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종목들이 지금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초에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발표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이제 한 14조 이상을 매년 이제 수주를 한 14조 정도씩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그 원전 관련돼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원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선가 뭐가 터져도 결국엔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전 관련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지금 뭐 작은 종목은 우진도 있고 뭐 보성 파워텍도 있고 많은데, 우진이 가장 가볍게 움직이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 저는 원전 관련주라고 원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전체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랑 BHI 두 종목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 두 종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한전 기술 정도가 이제 뭐 대형 원전 관련돼서 얘기가 관련이 좀 있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누가 이제 수주를 하건 한수원이 수주를 하건 아니면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건 간에, 웨스팅하우스가 조만간에 이제 유럽에서 수주 받았던 물량들에 대해서 발주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누가 수주를 받더라도 다 갈 수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일러를 만들고 있는 BHI라든지 오늘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원전의 주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가스터빈도 좋죠. 두 대 했는데, 그것도 증설해서 지금 최대한 뭐 한 6기에서 8기까지 만드는 라인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원자력 관련된 주기기도 지금 더 라인을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관련돼서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 지금 계속 오더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거 3.5세대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면 4세대 SMR은 또 엑스에너지예요. 네. 엑스에너지는 아직 그 프로젝트를 정확히 발표 안 했는데, 이것도 아마 발표가 이제 원전 관련된 허가가 나오면 또 발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면 내년에 상반기에 생각보다 강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쪽이 두산에너빌리티 중심으로 한 원전 관련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면 뭐 다른 종목들도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뭐 작은 종목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애매하고,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 BHI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터빈 들어가면 보일러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BHI도 중요하겠죠. 가스터빈으로 이제 가스를 한번 태워서 발전하고 나면 그 자멸을 가지고 또 한번 이용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일러로 돌리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 가스터빈 발전소는 두 가지 열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식을 두 가지 다 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같이 짝꿍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중심으로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BHI 같은 경우 보면 변동성은 좀 크지만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시 8만 원대에서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좀 빠른 시일 내에 9만 원대 돌파, 정고점 돌파 가능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네, 워낙 또 개인분들이 많이 들고 계신 종목이라서 두산에너빌리티,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말만 하면 또 시청률이 왔다 갔다 하는 또 느낌도 들어요. 두산에너빌리티 부디 9만 원 좀 잘 이번에는 돌파해주길 바라면서, 그럼 탑픽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현대건설 BHI 심상치 않거든요. 뭐 현대건설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이제 원전을 건설하면 결국엔 현대건설이 하지 않겠냐. 근데 제가 현대건설은 건설주 내에서는 이제 원전 관련돼서 저도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현대건설 말고 다른 회사가 짓는다 그러면 대안이 있죠. 어떤 대안이요? 현대건설이 아니고 다른 회사가 다른 지을 수도, 대안이 삼성물산이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삼성물산도. 뭐 대우건설이 할 수도 있고. 이제 경쟁자가 있는 건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없어요. 미국발 이슈로나 뭐 그 유럽발 이슈로 보면, 그러면 오히려 좀 경쟁자가 없는 쪽을 택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만 말씀해 주셨던 우리 김장일 상무님께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또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도 사실은 전자닉스만큼 많이 못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수급이 심상치 않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그렇다면 좀 본격적인 아웃퍼폼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이요? 네. 어떤 신호가 나와야 그럼 그때부터 반등인가요? 삼성하이닉스가 실적이 엄청 잘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인가요? 네.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장비주가 소부장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소부장이요. 소부장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송에 어. 얘기하는데, 소부장 뭐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약간 바보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소부장이 하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체에 다이렉트로 수혜를 받는 거는 소부장이 나지만은 우리가 PCB 업체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관계 없는 회사죠.
걔네는 구글하고 엔비디아하고 다이렉트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구글하고 기판 쪽이. 기판 쪽이 삼성하이닉스 관계 없거든. 얘네들 싸우든 뭐하든 HP 관계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먼저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엊그저께 조정받았죠. 그거는 왜 조정받았냐? 구글 기판이 주가 많이 갔어요. 목표 주가가 달라붙었다고. 이미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흥분하면 안 돼.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그러면 덜 간 거 소부장, 진짜 소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혜받는 종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주식이 많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해지는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나오면서 썰을 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음 달에 썰을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절대 주가가 빠진다는 게 아니고 정도 올라가는 게 지금 급하게 올라갈 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반도체 쪽이. 반도체 일반적으로 소부장이라는 거는 잘 가려야 돼. 네, 잘 가려야 돼. 잘.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최근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 지금은. 아, 소부장보다는요? 소부장들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계약 단위가 이제 뭐 연간 단위로 바뀌고 있는 중이 연간 단위 뭐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연간의 물량을 확정짓는 쪽으로 이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설도 생각보다 지금은 확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적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극강의 지금 이익을 실현할 시기인데 네. 여기서 괜히 증설 발표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멈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쪽 주식으로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글로 가겠죠. 두 분이 보시는 결은 같네요. 방향성은. 저 반도체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완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1만 원, 12만 원 먼저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기 아까 8만 원짜리가 9만 원 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또 스위치하는 또 거예요. 이렇게 스위치를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 9만 원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가 먼저 갈 것 같다는 건데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 소부장이나 모든 반도체가 우리 두산 에너비리티나 아니면 HF 반도보다 더 먼저 가느냐? No.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서 다 이제 연결돼 있는 소부장보다 거죠. 전자닉스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건희 대표님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전자가 먼저 갈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원전은 실적이 찍히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수주잔고로 가는 건데 네. 이제 프로젝트들이 연말 연초되면 특히 연초되면 발표가 많이 되니까 그렇죠. 예, 둘다 연초네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뭐 조선방산도 다시 올라올 일이 생기겠죠. 근데 네.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조선방산은 조금 되게 많이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졌어요. 네, 근데 그럼 가장 빨리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빨리 반등이 나올 쪽은 원전 쪽이 아니겠냐,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원전을 좀 뭐 그동안 좀 조정받은 것 중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섹터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섹터 모두 연말 연초에 지금 숫자가 발표가 되는 섹터입니다.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지금 숫자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워낙 여러분 트렌드가 너무 순환매가 빠릅니다. 이쪽 저쪽 살 게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 종목, 한 섹터만 특정적으로 잘 갈 거고 아웃퍼폼이 세게 나올 거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도 9만 원, 삼성전자도 11만 원 선까지는 열려 있는데 더 크게 유리하게 올라갈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가봐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일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를 조정을 잘 해야죠. 잘 구성해서 어려워요. 많이 튀면 좀 물량 줄이고 아니, 뭐 돈 이런 넣고 것들을 해야 되는 들어오는데 거죠. 예. 쉽게 먹으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닌가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시는 건 좀 약간 심하겠지만 주말에 한번 좀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뉴스가 있는지 모르고 주식해갖고 돈을 버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그 초심자의 럭키예요. 초심자의 럭키가 자기 신뢰 보시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일터라도 지금 이유를 알아야지 다음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매순간 최소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이건희 대표님도 공감하시죠? 그렇죠. 이제 지금 근데 너무 그 부정적으로 이제 또 접근하시거나 너무 긍정적으로 접근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을 조금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있다. 이제 네. 우 올라가던 시장이 끝나고 이제 여기서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도 소부장은 잘 안 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시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옥석 가리기도 섹터별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영향을 주는 거는 ETF들의 이제 자금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바이오도 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우 다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 훅 빠져서 무서워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ETF를 팔면 같이 다 팔아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그런 네.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 안에서 또 비중 교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400포인트에서 지금 4,0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는 다 같이 갔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다 같이 아니라 이제 뭐 섹터별로 그냥 우우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조금은 좀 이제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은 분명히 도래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죠.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율 상무,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